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9월 1일 탄생화 참나리꽃을 한번 그려볼게요. 참나리꽃은 우리 상가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이죠. 저와 함께 이 참나리꽃 그리는 법 천천히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참나리꽃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둥근 원을 그린 다음 6가닥으로 나눠줄게요. 중심에 조그만한 원을 하나 더 그려 놓습니다. 그곳에는 암술과 수술이 들어갈 공간이죠. 이렇게 센터에다가 기본적으로 암술과 수술이 들어갈 자리를 잡아놓고 갈라놓은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꽃잎을 그려줄 거예요. 보통 이 참나리꽃은 끝이 굉장히 많이 말리면서 피게 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말린 부분은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쪽 단면만 그려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꽃잎처럼 끝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간 뭉툭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접쳐서 뒤로 뒤집혀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암술을 먼저 그리고 센터 시작하겠습니다. 암술 하나인데 제가 2개를 그렸어요. 일단 하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길쭉하게 수술을 그려 주실게요. 수술들을 조금 자유분방하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꽃잎은 우리가 이게 깔때기 모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구멍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구멍을 통해서 꽃잎이 뒤로 젖히면서 올라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려놓은 선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그려 보실게요. 중간 부분을 살짝 2개가 만난다는 느낌으로 갈라 놨을 때 형태를 좀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렸던 참나리꽃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물론 꽃의 모양이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하긴 한데요. 참나리꽃은 끝이 과하게 말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나리꽃의 가장 큰 특징이 검은 점들이 많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도 너무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간격으로 찍어 주신다기보다 듬성듬성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조금 개수를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조금 더 작게 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다 보니 조금 과하게 많이 점을 찍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적당히 조절하시면서 점을 찍어주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살짝 범부채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45도 약간 오른쪽 아래 부분을 보고 있는 형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술과 암술의 그 중심점이 살짝 45도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겠죠. 꽃잎이 6장이니까 6개로 먼저 갈라 놓은 다음에 갈라 놓은 선을 가운데 중심점으로 잡고 꽃잎을 좀 길고 가늘게 그려 주실게요. 뭐랄까 좀 길쭉한 형태로 좀 뽑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둥근 형태보다는 그렇게 백합보다 조금 더 폭을 좁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단면이 적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보이겠죠. 위쪽에 보다 조금 더 두껍게 보이고, 끝부분은 말려서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중심부에서 길게 뽑아서 암술을 먼저 잡아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 수술들을 쭉 길게 뽑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 마스카라 하듯이 속눈썹 그리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뻗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을 한번 따볼게요. 그리기 어렵다면 내가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좀 돌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제가 이 선을 따는데 이거를 감안하고 이렇게 앵글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다 흐트러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라인은 연필선을 따라서 내가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손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날이나 원추리, 백합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종이죠. 형태도 비슷하고 꽃잎의 개수도 비슷하고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나리 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원추리랑 백합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꽃잎이 두터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넓고 뒤로 말리는 부분이 적어요. 근데 원추리가 이 참나리꽃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굉장히 얇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정말 휙 뒤집어지는 꽃잎이 뒤로 완전히 말리는 부분이 좀 강해서 이렇게 그런 형태를 조금 잡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원형 안에서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원형 안에서 꽃잎을 말리는 부분들을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만 점 무늬를 찍을 때는 조금 급하신 마음을 좀 다독이면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좀 급하게 그려가지고 형태가 좀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으로 갈수록 크기는 조금 더 작고 개수도 적게 그려주시면 자연스러운 참나리꽃 형태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왼쪽 아랫부분을 보는 방향. 그러면 중심점이 왼쪽을 향하도록 타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암술이 들어갈 부분 공간을 먼저 잡아놓고 아래쪽에 3개, 그 다음 위쪽에 3개 갈라 놓을게요. 선을 중심으로 해서 꽃잎을 그려 놓습니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짧겠죠. 짧게 꺾이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 아래쪽은 더 많이 말릴 거예요. 조금 더 꽃잎은 좁고 길고 말리는 부분도 길게 꼬리처럼 이렇게 접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접힌 부분과 접쳐서 꺾여서 뒤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중심부에 암수를 하나 그릴게요. 하나를 그려야 되는데 저 자꾸만 2개를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하나만 그려주세요. 대부분 오른손 잡이들이시죠? 그래서 왼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게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 사람 얼굴 같은 경우도 왼쪽 뺨이 훨씬 더 쉽고 오른쪽 뺨이 더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아까 오른쪽 45도를 보고 있는 방향에서는 저도 이렇게 살짝 종이를 아예 이제 돌려서 그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편한 방향으로 해서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연필선은 기본 아웃라인을 나타내는 가이드선이니까 처음에 그렸던 스케치하고 너무 똑같이 한다는 그런 강박은 줄이시고 여러분들이 형태를 조금 변형해 나가면서 좀 더 예쁘게 선을 따면 되겠죠.
참나리꽃은 이렇게 듬성듬성 점이 박혀 있죠. 환공포증을 가진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이 점을 보면 막 소름이 돋고 약간 좀 불쾌한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제 지인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나리꽃을 볼 때마다 그분들 생각이 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오리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리고 3분 정도로 나눴을 때 약간 원뿔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조금 안쪽으로 갈라서 꽃잎이 쌓여져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나리꽃 같은 경우는 길고 뾰족한 끝이 뾰족하게 빠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형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 꽃잎은 줄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줄기를 감싸면서 피어납니다. 줄기를 살짝 돌려 앉는다는 느낌으로 잎사귀를 그려주는데 완전히 마주 본다기보다는 살짝 틈을 주고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돌려나기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이 뾰족하고 갈수록 가늘어지죠. 좁아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위쪽으로 갈수록 잎사귀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으로 연필선 따면서 그리는데 중간중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수정해가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서로 마주 보긴 하지만 너무 딱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아니고 살짝 어긋나게 해서 줄기를 감싸고 앉는다는 거 그렇게 그리는데, 그래서 한쪽 면은 앞쪽으로 그려주시고 한쪽 면은 반대편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그게 조금 더 입체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나리꽃의 정면과 각 측면 모습 그리고 잎사귀까지 봉오리와 함께 그려봤습니다. 채색을 할 땐 먼저 중심이 되는 꽃을 먼저 찾아서 쭉 그려봤어요. 참나리꽃은 붉은색이 기본이죠. 일단 붉은색을 한번 깔아놓고 저는 오렌지색을 좀 올렸어요. 가장자리 부분은 조금 더 진한 빨강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잎사귀 꽃잎에 햇빛을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쪽은 조금 더 밝은 오렌지빛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잎사귀가 말린 뒷면 역시 색은 조금 더 옅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보다 조금 더 옅은 다홍, 주황 이 두 가지 색을 섞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9월 1일자 탄생화인 참나리꽃은 영어로는 타이거 플라워라고 해요. 전무늬가 제 생각에는 약간 호랑이 얼룩무늬 같이 생겼다고 이름 붙여진 걸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데, 이 호랑이 꽃의 꽃말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입니다. 참나리꽃은 우리나라 전국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요즘은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기도 합니다. 보통 7, 8월에 한여름에 꽃을 피우는데요. 꽃은 그 전무늬가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 꽃의 특징으로는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보면 잎사귀 사이사이에 다닥다닥 그 검은 열매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열매인 줄 알았는데 주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기 때문에 보면 제가 그린 거 몇 개 없지만 보통은 굉장히 많은 그 알맹이들이 구슬처럼 검게 또똑똑똑 박혀 있는데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기 때문에 한 포기만 심어져 있어도 그 주화가 발아해서 군락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번져 나간다고 합니다. 이른 봄의 비는 어린 순과 땅속 비늘줄기는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비늘줄기는 기름을 멈추고 열을 내리게 하는 약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9월 1일자는 별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처녀자리입니다. 야망 있고 예리한 판단력을 갖춘 리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9월 1일 태어난 사람들은 큰 성공을 원하고 독립적이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리더형이 많다고 합니다. 야망이 커서 목표가 높은 데다가 사업 감각을 타고나서 자신의 능력을 상업화하는 데 능하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할 줄 알고 창의적이고 선구적이며 기회를 빠르게 포착한답니다. 또한 겉모습에도 관심이 많아서 성공을 불러오는 똑똑한 이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네요. 오늘 9월 1일 탄생화 참나리꽃 타이거 플라워에 대해서 한번 특징과 그리고 꽃말 9월 1일 태어난 사람들의 별자리 성격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잎사귀 같은 경우는 초록 계통으로 들어가죠. 연두와 초록을 칠해주는데 가장자리 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옅게 칠해주시고 두 잎사귀가 겹쳐지는 부분은 그늘이 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둡게, 그리고 뒷면은 조금 더 푸른 빛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성 있는 꽃그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가이드라인 부분이고 형태라든지 구성은 마음껏 조금 변형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초록만 있으면 조금 쨍한 느낌이 들고 갈색이라든지 오렌지빛을 잎사귀에다가 칠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시드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잎사귀 색칠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주화는 암청색으로 칠해주시고 수술 부분에 붉은 점들을 한번 흩뿌려 주시면 조금 더 화려하고 예쁜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9월 1일 탄생화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비였고요. 저는 또 더 예쁜 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